요양원 로비.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오후 3시. 플라스틱 의자 위에 낡은 가방 하나가 놓여 있고 그 앞에 허리가 구부정한 노인이 서 있다. 이만수, 67세.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며느리 서윤이가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본다. 그녀의 입에서 차갑고 단호한 말이 떨어진다. 아버님, 이제부터 여기서 지내세요. 이 집에는 더 이상 아버님이 계실 자리 없어요. 이만수는 며느리의 옆 얼굴을 본다. 그녀는 여전히 창밖만 본다. 고개를 돌려주지도 않는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내가 이렇게까지 나가야 하느냐? 서윤이는 그제야 고개를 돌린다. 표정에는 짜증과 불편함만이 가득하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돈도 없고 병만 있는 분을 왜 우리 집에서 모셔야 해요? 제 인생도 있어요. 이만수의 손에서 가방 손잡이가 미끄러진다. 가방이 바닥에 툭 떨어진다. 그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진다. 며느리는 그 소리조차 듣지 않은 듯 돌아서서 밖으로 걸어 나간다. 노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다. 가방을 줍지도 못한 채 경기도 외곽 작은 주택 한 채가 좁은 골목길 끝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집에는 3사람이 산다. 이만수, 그의 아들 이재훈, 그리고 며느리 서윤이. 이만수는 이 집에 들어온 지 2년째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아들 부부가 함께 살자고 했다. 그때만 해도 이만수는 기뻤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집안 분위기는 변했다. 며느리는 점점 시아버지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는 식사 시간에도 눈치를 봐야 했고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이만수는 63세. 키는 작고 허리는 구부정하다. 그는 평생 조용히 살아왔다. 말도 많지 않고 욕심도 없다. 다만 그는 아들 곁에 있고 싶었을 뿐이다. 서윤이는 35세. 병원장의 딸이다. 결혼 전부터 그녀는 자신이 남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했다. 시아버지가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녀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이재훈은 38세, 의사다. 마음은 약하다. 그는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아내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장인의 눈치도 봐야 하고 가정의 평화도 지켜야 한다는 핑계로 스스로를 속인다. 그렇게 이 집에서 가장 약한 사람은 이만수가 되었다. 아침 7시 밥상이 차려진다. 서윤이는 국을 떠서 아들 앞에 놓고 남편 앞에 놓는다. 그리고 자기 앞에 놓는다. 이만수 앞에는 빈 그릇만 놓여 있다. 그는 조심스럽게 국그릇을 집어든다. 손이 떨린다. 나이 탓이다. 국을 떠 입에 넣으려는 순간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아온다. 아버님, 반찬 집어 먹을 때도 눈치 좀 보세요. 이건 애아빠 반찬이에요. 이만수는 손을 멈춘다. 그는 반찬을 집으려던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는다. 아들 이재훈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는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만수는 김치만 집어 먹는다. 김치도 오래되어 시큼하다. 그는 그걸 씹으며 밥을 넘긴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 TV를 본다. 아침 뉴스가 흘러나온다. 그 소리만이 식탁을 채운다. 이만수는 속으로 생각한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이 집의 짐이 된 걸까?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오후 2시 이만수는 거실 구석 작은 의자에 앉아 있다. 그는 낡은 스웨터를 입고 있다. 20년도 더 된 옷이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사준 옷이다. 그는 이 옷을 버리지 못한다. 며느리가 거실로 들어온다. 그녀는 코를 찡그린다.
아버님, 옷에서 냄새 나요.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고 사세요? 이만수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본다. 그는 천천히 대답한다. 옛날 옷이라서 그렇다. 며느리는 팔짱을 낀다. 그럼 버리세요. 돈도 없으면서 왜 이런 걸 입고 다니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그는 고개를 숙인다. 며느리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간다. 문이 쾅 닫힌다. 이만수는 자신의 옷을 내려다본다. 냄새가 나는 걸까? 그는 옷을 코에 대본다. 잘 모르겠다. 그는 그대로 앉아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 저녁 6시. 손주가 학교에서 돌아온다.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다. 이만수는 손주를 보면 늘 미소를 짓는다. 손주는 이만수의 유일한 위로다. 할아버지. 손주가 다가온다. 이만수는 손을 뻗는다. 하지만 손주는 코를 막는다. 엄마, 할아버지 냄새나.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온다. 그녀는 웃으며 말한다. 그치? 그래서 할아버지는 밖에 나가 계셔야 해. 손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간다. 이만수는 그 자리에 멈춰선다. 뻗었던 손을 천천히 내린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다만 눈빛만이 흔들린다. 며느리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간다. 냄비 소리가 난다. 이만수는 거실 구석으로 돌아간다. 그는 창밖을 본다. 해가 지고 있다. 밤 10시. 이재훈이 퇴근한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집에 들어온다. 이만수는 거실에 앉아 있다.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재훈은 아버지를 본다. 그는 잠시 멈춘다. 아버지. 이만수는 천천히 말한다. 재훈아, 나는 여기서 살아도 되는 거냐? 이재훈은 가방을 내려놓는다. 그는 아버지 옆에 앉는다. 한참을 말이 없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한다. 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윤희가 예민해서 그래요. 이만수는 아들의 얼굴을 본다. 아들은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 이만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알겠다. 이재훈은 방으로 들어간다. 이만수는 그대로 앉아 있다. 아들도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다. 그 사실이 가장 슬프다. 그는 눈을 감는다. 눈물이 나올 것 같지만 참는다. 울어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다음 날 아침, 밥상이 다시 차려진다. 이번에는 고등어 구이가 나왔다. 이만수는 고등어를 좋아한다. 그는 젓가락을 든다. 하지만 며느리가 재빨리 고등어를 집어 자기 앞으로 옮긴다. 아버님은 김치만 드세요. 다른 반찬은 돈 아까워서 못 드시잖아요. 이만수는 멈춘다. 젓가락을 든 손이 공중에 떠 있다. 그는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는다. 김치만 집어먹는다. 김치도 어제 것이다. 국물이 말라 있다. 그는 그걸 씹는다. 밥을 넘긴다. 목이 메인다. 물을 마신다. 아들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만수의 눈이 붉어진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계속 먹는다. 며느리는 밥을 먹으며 말한다. 우리 아버지 병원에 하루 수입이 얼마인지 아세요? 아버님 평생 벌어도 못 따라가요. 이만수는 고개를 든다. 며느리는 웃고 있다. 비웃는 표정이다. 아버님은 평생 뭐 하셨어요? 딱히 한 것도 없잖아요. 이만수는 입을 연다. 뭔가 말하려고 한다.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는 다시 고개를 숙인다. 며느리는 계속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눈치 보면서 사셔야죠. 돈도 없는데 뭘 바라세요? 이만수는 젓가락을 놓는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고 코웃음 친다. 이만수는 방으로 들어간다.
문을 닫는다. 그리고 침대에 앉는다. 손이 떨린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다. 밤 11시 이만수는 방 안에서 작은 가방을 연다. 낡은 가방이다. 지퍼가 삐걱거린다. 그는 가방 깊숙한 곳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낸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계약서들이 들어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인감증명서. 그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펼쳐본다. 이만수는 사실 가난한 노인이 아니다. 그는 수십 년간 부동산을 사모았다.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곳곳에 건물과 땅이 있다.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아내가 죽은 후 그는 일부러 가난한 척했다. 사람들이 돈을 보고 달라지는 게 싫었기 때문이다. 그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는다. 가방을 닫는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린다. 사람은 돈으로 보는 게 아니지. 그는 창밖을 본다. 달이 떠 있다. 그는 한숨을 쉰다. 다음 날 오전 며느리는 휴대폰을 든다. 그녀는 요양원에 전화를 건다. 네, 요양원 자리 하나 봐주세요. 돈 없는 노인 한 분이에요. 최소 비용으로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혼잣말을 한다. 그냥 시설에 보내버려야 속이 편하지. 왜 우리가 모셔야 해? 그녀는 웃는다.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표정이다. 그녀는 커피를 마신다. TV를 켠다. 아침 드라마가 나온다. 그녀는 편안하게 소파에 앉는다. 시아버지는 방 안에 있다. 그녀는 신경 쓰지 않는다. 저녁 시간. 이재훈이 퇴근한다. 며느리는 그를 기다렸다는 듯 말을 꺼낸다. 여보, 아버님, 이젠 혼자 못 계셔. 요양원 보내야 해. 이재훈은 멈춘다. 그는 아내를 본다. 그건 좀. 며느리는 단호하게 말한다. 그럼 당신이 모셔요. 나는 못 살아. 매일 눈치 보면서 사는 거 지겨워. 이재훈은 말문이 막힌다. 그는 아버지를 생각한다. 하지만 아내의 얼굴을 보니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다. 그는 고개를 끄덕인다. 알았어. 생각해 볼게. 며느리는 만족스럽게 웃는다. 며칠 후 이만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내가 쌀이라도 사오마. 며느리는 차갑게 말한다. 괜히 나가서 사고나 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만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그는 방으로 들어간다. 아들은 그 모습을 본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며느리는 웃으며 TV를 본다. 집안은 조용하다. 너무 조용하다. 토요일 아침 이만수는 짐을 싼다. 짐은 작은 가방 하나뿐이다. 옷 몇 벌, 칫솔, 수건, 그리고 서류 봉투. 그는 가방을 든다. 무겁지 않다. 그는 거실로 나온다. 며느리가 서 있다. 짐도 별거 없네. 그럼 가시죠. 이만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아들이 현관에 서 있다. 그는 아버지를 보지 못한다. 이만수는 신발을 신는다. 현관문이 열린다. 그는 밖으로 나간다. 차 안. 이재훈이 운전한다. 며느리는 조수석에 앉아 있다. 이만수는 뒷자리에 앉아 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라디오만 흘러나온다. 교통정보가 나온다. 이만수는 창밖을 본다. 나무들이 지나간다. 그는 이 길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차는 계속 달린다. 요양원 앞. 차가 선다. 이만수는 내린다. 가방을 든다. 건물은 오래되어 보인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다. 그는 건물을 올려다본다. 며느리가 먼저 안으로 들어간다. 이재훈이 아버지를 본다. 아버지, 들어가시죠. 이만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간다.
로비에 간호사 한 명이 서 있다. 그녀는 웃으며 말한다. 어서 오세요, 아버님. 이 말 한마디에 이만수의 눈이 흔들린다. 누군가 그를 아버님이라고 부른 게 언제였던가. 며느리는 간호사에게 말한다. 요양원비는 최소로 해주세요. 어차피 오래 못 사실 것 같으니까. 간호사는 당황한다. 하지만 미소를 유지한다. 네, 알겠습니다. 며느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인다. 그녀는 돌아서서 밖으로 나간다. 이재호는 아버지를 본다. 이재호는 아버지 앞에 선다. 그는 고개를 숙인다. 아버지, 죄송해요. 이만수는 아들의 머리를 본다. 그는 천천히 말한다. 괜찮다. 다 내 팔자다. 이재호는 눈물이 날 것 같다. 하지만 참는다. 그는 돌아선다. 밖으로 나간다. 이만수는 그 뒷모습을 본다. 아들이 사라진다. 문이 닫힌다. 간호사가 이만수에게 다가온다. 그녀는 따뜻하게 말한다. 아버님, 밥부터 드세요. 방은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이만수는 간호사를 본다. 그녀의 눈은 진심이다. 가식이 없다. 그는 처음으로 눈물이 난다. 그는 고개를 돌린다.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다. 간호사는 그의 팔을 잡는다. 괜찮으세요? 천천히 가요. 그들은 식당으로 간다. 차 안. 며느리는 웃으며 말한다. 이제 짐 하나 치웠네. 이제 우리끼리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이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는 핸들만 잡고 있다. 며느리는 휴대폰을 본다. 메시지를 보낸다. 친구에게 시아버지 요양원 보냈어. 속 시원하다. 그녀는 웃는다. 차는 집으로 향한다. 밤, 요양원 침대. 이만수는 천장을 본다. 형광등이 깜빡인다. 그는 작게 중얼거린다. 이제 내가 움직일 차례구나. 그는 가방을 연다. 서류 봉투를 꺼낸다. 그는 서류를 본다. 그의 눈빛이 변한다. 슬픔이 아니다. 결심이다. 그는 서류를 다시 넣는다. 불을 끈다. 어둠이 내린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뜨여 있다. 새벽 5시. 이만수는 눈을 뜬다. 낯선 천장이 보인다. 낯선 소리가 들린다. 복도에서 카트 굴러가는 소리,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킨다. 허리가 아프다. 그는 창밖을 본다. 아직 어둡다. 아, 내가 여기로 왔구나. 그는 작게 한숨을 쉰다. 문이 열린다. 어제 그 간호사가 들어온다. 그녀는 웃으며 말한다. 아버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아침 드실 시간이에요. 이만수는 간호사를 본다. 그녀는 진짜로 웃고 있다. 계산이 없는 웃음이다. 이만수는 조심스럽게 묻는다. 아가씨 이름은 뭐냐? 간호사는 대답한다. 저는 정미예요. 정미라고 불러주세요. 나이는 52예요. 이만수는 그 이름을 되뇌인다. 정미. 그는 처음으로 사람 이름을 입 밖에 낸다. 정미 씨. 정미는 웃는다. 네, 아버님. 편하게 부르세요. 이만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는 정미를 따라 복도로 나간다. 식당. 작은 식탁이 여러 개 놓여 있다. 노인들이 앉아 있다. 정미는 이만수를 한자리로 안내한다. 그녀는 밥을 떠서 그 앞에 놓는다. 국도 놓는다. 반찬도 놓는다. 천천히 드세요. 이만수는 숟가락을 든다. 밥을 뜬다. 입에 넣는다. 따뜻하다. 그는 밥을 씹다 멈춘다. 젓가락을 내려놓는다. 눈이 붉어진다. 이 집 밥 따뜻하구나. 정미는 그 모습을 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다만 조용히 곁에 서 있는다. 이만수는 다시 밥을 먹는다.
눈물이 흐르지만 그는 계속 먹는다. 일주일이 지난다. 며느리는 한 번도 오지 않는다. 전화도 없다. 이만수는 매일 복도 끝 의자에 앉아 밖을 본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지만 며느리는 오지 않는다. 아들만 가끔 전화를 한다. 목요일 저녁 휴대폰이 울린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이만수는 늘 똑같이 대답한다. 괜찮다. 이재우는 더 이상 묻지 않는다. 전화는 짧게 끝난다. 이만수는 휴대폰을 내려놓는다. 그는 다시 창밖을 본다. 병원 원무과 직원들이 수다를 떤다. 원장 딸 집에 있던 시아버지 노인 요양원 보냈다더라. 진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며느리 서윤이가 그 옆을 지나간다. 그녀는 직원들의 말을 듣는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 오히려 콧웃음 친다. 속 편해졌어요. 이제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어서 좋아요. 직원들은 어색하게 웃는다. 며느리는 자기 사무실로 들어간다. 문을 닫는다. 그녀는 의자에 앉는다. 컴퓨터를 켠다. 웃으며 일을 시작한다. 정민은 이만수의 방을 청소한다. 그녀는 이만수의 팔에 멍이 든 것을 본다. 여러 개다. 오래된 멍이다. 아버님, 이 멍은 언제 드신 거예요? 이만수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는 고개를 돌린다. 정민은 더 이상 묻지 않는다. 그녀는 말없이 약을 가져온다. 소독약을 바른다. 밴드를 붙인다. 이만수는 그녀를 본다. 정민은 웃는다.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이만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며느리는 요양원에 전화를 건다. 네, 이만수 보호자입니다. 밥값 아끼세요. 그분 원래 적게 드셔요. 간식도 필요 없어요. 요양원 직원은 난처해한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며느리는 웃는다. 그녀는 커피를 마신다. 창밖을 본다. 날씨가 좋다. 그녀는 기분이 좋다. 밤 10시. 이만수는 침대에 누워 있다. 그는 이불을 꼭 쥔다. 눈물이 난다. 그는 소리 내지 않고 운다. 이 집에서는 사람 대접을 받는구나. 눈물이 베개를 적신다. 그는 눈을 감는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는다. 그는 천장을 본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빛난다. 다음 날 오후 정민은 이만수와 복도를 걷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저도 남편 일찍 보내고 혼자 살았어요. 10년 전이에요. 이만수는 정미를 본다. 그녀는 창밖을 본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사람은 적응하더라고요. 이만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는 말한다. 나도 아내를 잃었소. 정민은 이만수를 본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다. 그들은 창밖을 함께 본다. 며느리는 아들에게 말한다. 이제 아버님 카드도 정리해. 쓸 일도 없잖아. 우리가 관리하는 게 나아. 이재우는 망설인다. 그래도 며느리는 단호하게 말한다. 당신이 안 하면 내가 할 거야. 이재우는 결국 고개를 끄덕인다. 그는 아버지 카드를 정지시킨다. 통장도 동결한다. 며느리는 만족스럽게 웃는다. 이만수는 병원 동행비를 내려고 지갑을 연다. 카드를 낸다. 카드 단말기가 거절 메시지를 띄운다. 이상하구나. 이만수는 당황한다. 정미가 옆에 있다. 그녀는 재빨리 자기 카드를 낸다. 제가 낼게요, 아버님. 이만수는 미안한 표정을 짓는다. 나중에 갚을게요. 정미는 웃으며 말한다. 괜찮아요. 요양원 방. 이만수는 침대에 앉아 있다. 그는 지갑을 본다. 카드가 안 된다. 통장도 막혔을 것이다. 그는 작게 중얼거린다.
이제는 카드까지 끊는구나. 그의 눈빛이 변한다. 슬픔이 아니다. 분노다. 조용하지만 깊은 분노다. 그는 주먹을 쥔다. 손이 떨린다. 그날 밤 이만수는 가방 속 깊은 곳을 뒤진다. 그는 작은 봉투를 꺼낸다. 그 안에 또 다른 통장이 있다. 이건 며느리도 아들도 모르는 진짜 통장이다. 여기에는 수십억이 들어있다. 그는 통장을 본다. 그리고 다시 넣는다. 그는 작게 말한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다음 날 아침 이만수는 정미에게 조심스럽게 말한다. 정미 씨, 밖에 나가면 이 번호로 전화 좀 걸어주게. 그는 작은 메모지를 건넨다. 정미는 메모지를 받는다. 번호가 적혀 있다. 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이만수는 대답하지 않는다. 정미는 더 이상 묻지 않는다. 그녀는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는다. 정미는 밖에 나가 공중전화로 전화를 건다. 신호음이 울린다. 누군가 받는다. 예, 이만수 어르신 말씀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린다. 대표님, 이제야 전화 주셨군요. 연락이 없으셔서 걱정했습니다. 정미의 눈이 커진다. 대표님? 그녀는 전화기를 보고 다시 귀에 댄다. 상대방은 계속 말한다. 언제 뵐 수 있을까요?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미는 당황하며 말한다.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는다. 그녀는 멍하니 서 있다. 대표님? 이만수가? 병원. 며느리는 직원에게 말한다. 저희 시아버지는 재산도 없고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요양원에서 알아서 지내시겠죠. 직원은 불편한 표정을 짓는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며느리는 웃으며 자리를 뜬다. 그녀는 자신만만하다. 이만수의 방에 사람들이 조용히 다녀가기 시작한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 서류 가방을 든 사람들, 그들은 이만수와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 간다. 정미는 그걸 본다. 이상하다. 그녀는 불안하다. 이재우는 집에서 혼자 앉아 있다. 그는 혼잣말을 한다. 아버지, 이렇게 보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용기는 없다. 그는 고개를 숙인다. 며느리가 방에서 나온다. 뭐해? 이재우는 고개를 든다. 아무것도. 며느리는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한다. 시아버지가 요양원에서 오래 살든 말든 알 바 아니야. 이제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그녀는 웃는다. 친구도 웃는다. 전화는 계속 이어진다. 이재우는 그 소리를 듣는다. 그는 불편하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만수는 창밖을 본다. 해가 지고 있다. 그는 작게 말한다. 조금만 더 두고 보자. 정미는 복도에서 이만수의 방을 본다. 그녀는 느낀다. 이 노인이 더 이상 보통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는다. 이만수는 혼자 앉아 생각한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떠오른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아들의 비겁한 침묵, 손주의 냉대. 그는 주먹을 쥔다. 이제 시작할 때가 왔다. 병원 주차장.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온다. 세무서 직원 2명이 내린다. 그들은 서류 가방을 들고 병원 안으로 들어간다. 원무과 직원이 당황한다. 세무서에서 나왔다더라. 다른 직원이 말한다. 보건소도 어제 들이닥쳤대. 뭔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며느리 서윤이는 그 소문을 듣는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한다. 별일 아니에요. 정기 감사일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그녀는 사무실로 들어간다. 문을 닫는다. 그리고 전화를 건다. 아버지에게.
아빠 세무서에서 나왔어요. 뭔가 이상해요. 전화 너머 장인의 목소리가 들린다. 괜찮아. 내가 처리할게. 하지만 그의 목소리도 불안하다. 저녁 8시. 집. 이재우는 소파에 앉아 있다. 그는 며느리를 본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여보, 아버지 좀 모셔오면 안 될까? 요양원 생활 힘들어 보이셔. 며느리는 TV를 보던 시선을 아들에게 돌린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다. 절대 안 돼요. 이재우는 멈칫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는다. 그래도 아버진데. 이건 너무한 것 같아. 며느리는 리모컨을 내려놓는다. 그녀는 일어난다. 당신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 혼자 모셔요. 나는 절대 싫어요. 이재우는 고개를 숙인다. 결국 또 이긴다.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간다. 문이 쾅 닫힌다. 이재우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다. 그는 무력하다. 화요일 오후 이만수는 복도를 걷다가 갑자기 비틀거린다. 그는 벽을 짚는다. 하지만 힘이 빠진다. 그는 그대로 쓰러진다. 쿵! 소리가 복도에 울린다. 아버님! 정미가 달려온다. 그녀는 이만수를 흔든다.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이만수는 눈을 감고 있다. 정미는 급히 다른 직원을 부른다. 구급차가 불린다. 이만수는 들것에 실린다. 정미는 그를 따라 구급차에 탄다. 사이렌 소리가 울린다. 구급차는 병원으로 향한다. 요양원에서 며느리에게 전화가 간다. 그녀는 전화를 받는다. 네. 보호자님, 이만수 어르신이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침묵한다. 그리고 말한다. 저 지금 바빠요. 나중에 연락 주세요. 그녀는 전화를 끊는다. 옆에 있던 직원이 놀란다. 괜찮으세요? 시아버님이. 며느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한다. 괜찮아요. 크게 다치신 것도 아닐 거예요. 직원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한다. 며느리는 일을 계속한다. 아들 이재호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멍하니 서 있다. 병원 복도. 정미는 의자에 앉아 있다. 그녀는 이를 악문다. 분노가 치민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의사가 나온다. 과로와 스트레스입니다. 크게 다치신 건 아니지만 안정이 필요해요. 정미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녀는 병실로 들어간다. 이만수는 침대에 누워 있다. 링거를 맞고 있다. 정미는 그의 손을 잡는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이만수는 눈을 뜬다. 그는 정미를 본다. 미안하오. 폐를 끼쳤구려. 정미는 눈물이 난다. 그녀는 결심한다. 이제는 그냥 지켜만 보지 않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틀 후 이만수는 퇴원한다. 요양원 방으로 돌아온다. 그는 정미를 부른다. 정미가 방으로 들어온다. 정미 씨, 내가 숨긴 게 많소. 이만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낸다. 두꺼운 봉투다. 그는 봉투를 정미에게 건넨다. 이걸 한번 보시오. 정미는 봉투를 받는다. 그녀는 서류를 꺼낸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다. 서울 강남, 경기 분당,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구. 전국 곳곳에 부동산 서류다. 건물도 있고 땅도 있다. 정미는 숨을 삼킨다. 아버님, 이게 다. 이만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내가 평생 모은 것들이요.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소. 사람들이 돈을 보고 달라지는 게 싫었소. 정미는 서류를 본다. 그녀는 이해한다. 이 노인이 왜 이렇게 살았는지. 며느리의 병원, 원장실, 장인이 앉아 있다. 그의 앞에 은행 직원이 서 있다.
원장님, 익명의 투자자가 병원에 투자하고 싶다고 합니다. 액수는 50억입니다. 장인의 눈이 반짝인다. 익명? 누군데? 은행 직원은 고개를 젓는다.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병원 경영권 일부를 요구합니다. 장인은 잠시 생각한다. 50억은 큰 돈이다. 그는 고개를 끄덕인다. 좋아요. 진행하시죠. 며느리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한다. 드디어 큰 기회네. 이제 우리 병원도 더 커질 거야. 그녀는 웃는다. 자신만만하다. 그날 밤, 요양원. 이만수는 정미에게 말한다. 그 병원, 내 돈이 들어간 거요. 정미는 그대로 얼어붙는다. 그녀는 이만수를 본다. 예, 무슨 말씀이세요? 이만수는 창밖을 본다. 며느리 장인 병원 말이요. 내가 익명으로 투자했소. 이제 내가 그 병원 일부 주인이요. 정미는 입을 다물지 못한다. 그녀는 이해한다. 이만수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녀는 떨린다. 아버님, 그럼. 이만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이제 시작이요. 며느리는 병원 직원들에게 떠든다. 이제 우리 병원도 더 커질 거야. 투자자가 들어왔어. 50억이나 된대. 직원들은 박수를 친다. 며느리는 우쭐하다. 그녀는 자기 아버지에게 전화한다. 아빠, 정말 잘 됐어요. 이제 시아버지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장인은 웃으며 대답한다. 그래, 잘 됐다. 하지만 그는 불안하다. 익명의 투자자가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옆에서 이재우는 불안해한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토요일 오후, 이재우는 요양원을 찾는다. 그는 아버지 방으로 들어간다. 이만수는 침대에 앉아 있다. 아버지. 이만수는 아들을 본다. 왔구나. 이재우는 아버지 옆에 앉는다. 그는 아버지를 본다. 아버지는 많이 늙어 보인다. 아버지, 왜 이렇게 많이 늙어 보이세요? 이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재우는 손을 잡는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를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이만수는 아들의 손을 본다. 그는 천천히 말한다. 괜찮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다. 월요일, 병원 회의실, 며느리는 직원들 앞에서 말한다. 요양원에 있는 노인 하나 병원 이미지에 도움도 안 돼요. 그냥 없다고 생각하세요. 직원들은 서로를 본다. 불편한 공기가 흐른다. 그 말이 복도에 있던 이재훈의 귀에도 들어간다. 그는 회의실 문 앞에 서 있다. 그는 주먹을 쥔다. 분노가 치민다. 하지만 그는 문을 열지 못한다. 그는 돌아선다. 그날 밤, 이재훈은 혼자 술을 마신다. 거실 소파에 앉아 소주를 마신다. 그는 취한다. 눈물이 난다. 내가 너무 비겁했구나. 아버지, 죄송해요. 그는 술잔을 놓는다. 고개를 숙인다. 처음으로 아버지 편을 들고 싶어진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는 무력하다. 며느리가 방에서 나온다. 뭐해? 이재우는 고개를 든다. 아무것도. 며느리는 코웃음 치고 방으로 돌아간다. 이재우는 다시 술을 마신다. 수요일 오후, 요양원. 이만수의 방에 사람들이 찾아온다. 정장을 입은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 중개인. 그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다. 대표님, 이만수는 그들에게 서류를 건넨다. 이제 시작할 때가 됐소. 준비된 대로 진행하시오. 변호사가 말한다. 병원 감사는 다음 주에 시작됩니다. 세무조사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회계사가 말한다. 장인 개인 계좌도 추적 중입니다. 불법 자금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이만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좋소. 계속 진행하시오. 사람들은 일어난다. 그들은 방을 나간다. 정민은 복도에서 그 모습을 본다. 그녀는 떨린다. 며느리 병원. 보건소 직원들이 서류를 뒤진다. 그들은 뭔가를 발견한다. 허위 진료 기록이 있습니다. 보험 청구 부정도 의심됩니다. 장인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며느리는 당황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보건소 직원은 냉정하게 말한다. 조사가 필요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느리는 휴대폰을 든다.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에게 전화한다. 아빠, 큰일 났어요. 신문에도 이름이 나오기 시작한다. 지역 유명 병원 불법 진료 의혹 기사가 나간다. 병원 사무실. 며느리는 소리친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누가 우릴 고발한 거야? 직원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한다. 며느리는 책상을 친다. 당장 찾아내. 누가 했는지 찾아내라고.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 며느리는 주저앉는다. 그녀는 떨린다.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낀다. 이재호는 병원 서류를 본다. 투자자 명단을 확인한다. 그는 한 이름을 본다. 이 이름, 아버지랑 같네. 그는 서류를 다시 본다. 이만수, 익명 투자자의 실명이 이만수다. 그는 얼어붙는다. 설마. 그는 휴대폰을 든다. 요양원에 전화한다. 아버지 좀 바꿔주세요. 하지만 이만수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이재호는 불안하다. 다음 날, 이재호는 요양원을 찾는다. 그는 정미를 만난다. 혹시 아버지가 예전 뭘 하셨는지 아세요? 정미는 잠시 망설인다. 그녀는 이재훈을 본다. 그의 눈에 진심이 보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한다. 곧 모든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이재훈은 정미의 얼굴을 본다. 그는 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뭔가 하고 계신 건가요? 정미는 고개를 끄덕인다. 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순 없어요. 아버님께 직접 들으세요. 이재훈은 아버지 방으로 간다. 하지만 이만수는 만나주지 않는다. 금요일 아침, 경찰이 병원에 들어온다. 환자 보호자들이 몰려와 항의한다. 우리 가족 잘못 진료한 거 다 밝혀졌어요. 돈만 받고 제대로 치료도 안 했잖아요. 며느리는 창백해진다. 장인은 경찰에게 끌려간다. 기자들이 몰려든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진다. 원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장인은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간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본다. 그녀는 주저앉는다. 눈물이 난다. 처음으로 무너진다. 요양원. 이만수는 창밖을 본다. 그는 정미에게 말한다. 이제 내가 나설 때가 됐구나. 정미는 고개를 끄덕인다. 아버님, 준비되셨어요? 이만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는 옷을 갈아입는다. 깔끔한 정장이다. 정미가 준비해둔 것이다. 그는 거울을 본다. 늙은 얼굴이 보인다. 하지만 눈빛은 강하다. 가자. 병원 앞 광장. 기자들이 모여 있다. 경찰차가 서 있다. 며느리는 수갑을 찬 채 서 있다. 아들 이재호는 떨리는 눈으로 서 있다. 그때 요양원 차 한 대가 도착한다. 문이 열린다. 휠체어를 탄 이만수가 내린다. 정미가 휠체어를 밀고 있다. 며느리는 이만수를 본다. 그녀는 소리친다. 저 노인 왜 여기 있어요? 누가 모셔왔어요? 이만수는 천천히 며느리에게 다가간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돌린다. 이만수는 휠체어에서 일어난다. 그는 서 있다. 정미가 놀란다. 아버님. 이만수는 며느리를 본다. 그는 천천히 말한다. 내가 바로 이 병원에 투자한 사람이다.
모두가 경악한다. 기자들이 소리친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만수는 계속 말한다. 내가 돈 숨긴 이유는 하나다. 돈 보고 사람 상대하는 꼴을 보기 싫어서다. 그래서 일부러 가난한 척했다.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다. 며느리는 입을 벌린다.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이만수는 서류를 꺼낸다. 변호사가 받아든다. 이 병원 불법 행위는 내가 다 조사했다. 너희 장인 개인 비리까지 전부 다. 이제 법이 판단할 것이다. 며느리는 그대로 주저앉는다. 그녀는 운다. 이재우는 무릎을 꿇는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만수는 아들을 본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하지만 그는 참는다. 이제라도 알면 됐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낸다. 경찰이 며느리를 차에 태운다. 이만수는 돌아선다. 정미가 그를 부축한다. 그들은 차에 탄다. 차는 천천히 떠난다. 뒤에는 무너진 병원과 사람들만 남는다. 경찰차가 출발한다. 며느리는 수갑을 찬 채 뒷좌석에 앉아 있다. 기자들이 몰려든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진다. 병원장 딸 불법 진료 혐의로 체포. 의료 사기 사건 수십억대 규모.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다. 얼굴을 가린다. 눈물이 흐른다. 경찰차는 그녀를 태우고 떠난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이만수. 그는 요양원차 창문 너머로 그 장면을 본다. 표정에는 기쁨도 분노도 없다. 그저 깊은 한숨만 나올 뿐이다. 사람이 어쩌다 저렇게 되었을까? 정민은 이만수의 손을 잡는다. 아버님, 이제 괜찮으세요? 이만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하다. 복수는 했지만 기쁘지 않다. 그저 슬플 뿐이다. 병원 빈 사무실. 이재우는 혼자 앉아 있다. 책상 위에는 사직서가 놓여 있다. 그는 머리를 움켜쥔다. 눈물이 흐른다. 내가 왜 그동안 아버지 편 한 번 못 들어드렸을까? 내가 뭘 한 거지? 그는 울음을 터뜨린다. 소리내어 운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터져 나온다. 그는 휴대폰을 든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건다. 하지만 받지 않는다. 그는 다시 건다. 또 받지 않는다. 그날 밤 이재우는 요양원으로 향한다. 차를 몰고 간다. 비가 내린다. 와이퍼가 움직인다. 그는 눈물을 닦는다. 요양원에 도착한다. 그는 내린다. 비를 맞으며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이재우는 아버지 방 앞에 선다. 그는 한참을 서 있다. 손을 든다. 노크를 하려다 멈춘다. 다시 손을 든다. 노크한다. 똑똑. 대답이 없다. 그는 다시 노크한다. 문이 열린다. 정미가 나온다. 아드님. 이재우는 정미를 본다. 아버지. 계세요? 정미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녀는 문을 열어준다. 이재우는 방 안으로 들어간다. 이만수는 침대에 앉아 있다. 창밖을 보고 있다. 이재우는 아버지 앞에 선다. 그리고 무릎을 꿇는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전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비겁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만수는 아들을 본다. 한참을 바라본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운다. 이만수는 천천히 손을 뻗는다.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이제라도 알면 됐다. 일어나거라. 이재우는 고개를 든다. 아버지를 본다. 아버지는 웃고 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다. 일주일 후 이만수는 요양원 마당을 걷는다. 정미가 옆에서 같이 걷는다. 봄바람이 분다. 꽃이 피기 시작한다. 정미는 조심스럽게 말한다. 아버님, 혹시 마음이 괜찮으실 때
밖에서 바람이라도 쐬실래요? 이만수는 정미를 본다. 그는 고개를 끄덕인다. 좋소. 어디로 갈까? 정미는 웃는다. 바다는 어떠세요? 날씨도 좋은데. 이만수는 바다를 떠올린다. 오랜만이다. 그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지. 그날 두 사람은 차를 타고 바다로 간다. 동해 바다다. 파도 소리가 들린다. 그들은 벤치에 앉는다. 바다를 본다. 햇살이 눈부시다. 바다 앞 벤치. 이만수는 한참을 바다를 본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난 돈이 많았어도 늘 혼자였소. 아내가 죽고 나서 더 그랬소. 사람들은 내 돈만 봤소. 진짜 나를 본 사람은 없었소. 정미는 이만수를 본다. 그녀는 조용히 말한다. 저도 그랬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정말 외로웠어요. 아무도 제 마음을 몰랐어요. 그냥 일만 하며 살았어요. 이만수는 정미를 본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본다.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의 외로움을 나눈다. 바람이 분다. 파도가 친다. 그들은 말없이 앉아 있다. 하지만 외롭지 않다. 이틀 후, 이재우는 요양원을 찾는다. 그는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말한다. 아버지, 윤희는 병원 자격도 박탈당하고 재판받게 됐답니다. 장인도 구속됐어요. 이만수는 고개를 숙인다. 그는 한참을 말이 없다. 그리고 천천히 말한다. 그것도 다 자기 선택이지. 내가 원한 건 아니었다. 다만 진실을 밝히고 싶었을 뿐이다. 이재우는 고개를 끄덕인다. 네, 알아요. 제 잘못도 커요. 이만수는 아들의 손을 잡는다. 너는 다시 시작해라. 바르게 살아라. 이재우는 눈물을 닦는다. 한 달 후, 이만수는 짐을 정리한다. 작은 가방에 옷을 넣는다. 정미가 문을 열고 들어온다. 그녀는 놀란다. 아버님, 어디 가세요? 이만수는 정미를 본다. 이젠 이곳을 나가도 될 것 같소? 정미의 눈이 흔들린다. 그녀는 슬프다. 어디로 가시는데요? 이만수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는 짐을 다 싼다. 그리고 정미를 본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한다. 정미 씨, 나랑 같이 가지 않겠소? 정미는 멈춘다. 그녀는 이만수를 본다. 예. 이만수는 정미의 손을 잡는다. 그의 손은 떨린다. 정미 씨, 나랑 여생을 같이 살아보지 않겠소? 이제 난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살고 싶소. 그 사람이 당신이었으면 좋겠소. 정미는 눈물이 난다. 그녀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끄덕인다. 네, 저도 같이 있고 싶어요. 저도 오랫동안 혼자였어요. 아버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이만수는 정미를 안는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다. 밖에서 새소리가 들린다. 봄이 왔다. 두 달 후, 작은 한옥마당. 가족 몇 명만 모인 조용한 결혼식이 열린다. 이만수는 깔끔한 한복을 입고 있다. 정미는 흰색 한복을 입고 있다. 두 사람은 웃고 있다. 이재우는 아버지 옆에 서 있다. 그는 눈물을 닦는다. 아버지, 이제는 꼭 행복하세요. 이만수는 아들의 손을 잡는다. 고맙다. 너도 바르게 살아라. 정미는 이만수의 손을 잡는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본다.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 햇살이 마당에 내린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어간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6개월 후, 시골 작은 집. 이만수는 새 아내 정미와 함께 조용한 시골집에 산다. 집은 작지만 따뜻하다. 마당에는 텃밭이 있다. 이만수는 텃밭에 씨를 뿌린다. 정미는 옆에서 물을 준다.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한다. 여기 고추 심을까요? 좋지.
상추도 심고 저녁이 된다.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는다. 된장찌개와 김치. 간단하지만 따뜻한 밥상이다. 이만수는 밥을 먹다 멈춘다. 그는 정미를 본다. 그리고 중얼거린다. 이게 진짜 부자구나. 정미가 웃으며 말한다. 사람이 곁에 있는 게요. 이만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두 사람은 손을 잡는다. 창밖으로 노을이 진다. 붉은 하늘. 새들이 날아간다. 두 사람의 실루엣 위로 해가 천천히 저문다. 평화롭고 따뜻한 저녁이다. 돈이 많다고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때, 그때 비로소 인생이 시작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글을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